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기화 함수 중에 하나인 어커런스를 이용을 해서 측정 시작을 동기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비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특정 장비에서 내가 트리거를 하게 되면은 그 트리거의 동기가 돼서 다른 장비에서 계측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시작 타이밍을 좀 동기화를 시키고 싶은데 어떤 구조를 운영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돼서 어커런스를 이용을 해서 측정 시작을 동기화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프론트 패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이제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만약에 측정을 시작하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가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CNT라고 해서 실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있는데, 이제 하나의 병렬 루프가 반복 수행하는 그 루프 카운트 값을 표시하기 위한 숫자의 인디케이터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스타트 버튼과 정지 버튼이 있게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있어서 하나의 루프에서는 스타트 버튼의 값이 참이 될 때까지 계속 웨이팅을 하는 주기적으로 이제 100ms 주기로 폴링하는 하나의 화일 루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루프에서는 100ms 주기로 난수 함수의 출력 결과 값을 그래프라고 하는 웨이브폼 차트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커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커런스를 사용하실 때는 어커런스를 우선 발생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어커런스 발생이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커런스 설정과 어커런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어커런스 설정 같은 경우는 지정된 어커런스를 설정을 합니다. 이 어커런스를 기다리는 모든 노드는 기다림을 정지하게 되는 동작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커런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어커런스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 함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어커런스 기다림 함수를 만약에 내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관련된 함수에서는 어커런스 설정이 실행이 될 때까지 계속 대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정지 버튼에 대한 기기적 동작을 놓을 때 스위치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병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기 위해서 로컬 변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변수를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기기적 동작을 스위치 형태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VI를 한 번이라도 실행을 했다 그러면은 정지 버튼 값은 참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VI가 실행이 됐을 때는 우선적으로 정지 버튼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폼 차트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어커런스 발생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신 다음에 위에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어커런스 발생과 그 화일 루프 사이에 어커런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커런스 기다림 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어커런스 설정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될 때까지 여기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아직 실행을 하지 못하고 어커런스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위에 화일 루프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 스타트 값이 참이 될 때까지 계속 무한대로 이제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참 케이스가 수행이 돼서 여기에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어커런스 설정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번 호출되는 게 아니고 동기화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호출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최초 실행될 때 한 번만 동작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최초 한 번 이 occurrence 설정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아래쪽
코드 같은 경우는 occurrence 기다림 함수가 그 동작을 완료를 하고 이 뒤에 while 루프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병렬 루프가 동작함에 있어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쪽 아래쪽 그 루프가 동작을 수행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occurrence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이용을 해서 측정 시작을 동기화하게끔 맞춰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occurrence를 이용하여 측정 시작 동기화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눌러 주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어 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 카테고리에서 자,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차트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제가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숫자형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자, 데이터 타입이 부호 있는 32빗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숫자형 인디케이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은 CNT라고 하겠습니다.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은 배정도 데이터 타입인데요.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형에서 인테저 32빗 롱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불리언 버튼을 두 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버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하나는 정지 버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빈 버튼에 대해서는 자, 라벨을 제가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프 텍스트는 보이게 하겠고 대문자 스타트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정지 버튼에 대한 기계적 동작을 저는 자, 스위치 형태로 할 겁니다. 디폴트로는 놓을 때 렛치인데 저는 놓을 때 스위치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자,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하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자, 왼쪽으로 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에서 우선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를 자, 위에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래쪽 화일 루프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아래쪽 화일 루프를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그 다음에 난수 함수의 출력 결과 값을 그래프라고 하는 웨이브폼 차트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 안에서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여기에서는 입력을 100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하면은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동작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화일 루프를 이제 운영하시려고 하면은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자, 불리언 컨트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화일 루프에서는 정지 버튼을 다음과 같이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에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일결 변경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 화일 루프는 다 구현이 됐고요. 이제 위쪽 화일 루프에서 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스타트 버튼이 참인 경우에 자, occurrence를 설정해주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우선 이 CNT라고 하는 거는 위의 화일 루프에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자,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위의 화일 루프도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동기화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서 자, 동기화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occurrence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우선 occurrence를 하나 발생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occurrence 기다림 함수와 occurrence 설정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전부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어커런스 발생을 통해서 우선 어커런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와이어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화일루프 같은 경우는 어커런스가 발생된 이후에 어커런스 기다림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어커런스 기다림 함수의 출력 결과값을 화일루프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화일루프 같은 경우는 어커런스 기다림의 출력값을 입력으로 받아야지만 동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커런스 기다림에서 웨이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화일루프는 아직 실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스타트 값이 참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케이스 구조를 운영할 겁니다. 자,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스타트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커런스가 스타트 버튼이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겠고요. 만약에 스타트 값이 참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동작하게 되냐면 어커런스 설정을 매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에서 또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참 케이스인 경우에도 항상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약간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동기화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호출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초 한 번만 동작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볼까요? 자, 관련된 값을 어커런스 설정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코드를 아래쪽으로 좀 내리도록 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림 함수 이쪽으로 배치하겠고요. 화일 루프 사이즈도 줄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참고로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렛치입니다. 자, 보시면 렛치가 되겠죠. 그래서 잠깐 동안 참을 유지하다가 거짓으로 돌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겠는데, 스타트 버튼이 참이 되면은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고, 참 케이스에서는 첫 번째 호출이라고 하는 함수가 수행이 돼서 여기 주석으로 첫 번째 호출 물음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최초 한 번만 또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도록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어커런스 설정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면 어커런스 기다림 함수에서는 이 어커런스 설정이 수행이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동작을 해서 이 뒤에 코드가 수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코드는 다 완성이 됐는데 마지막으로는 VI를 실행을 할 때마다 항상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우선 정지 버튼에 대해서는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시작할 때 항상 이 관련된 값은 우선적으로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지가 될 때 관련된 값이 참이기 때문에 다시 VI를 실행을 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거짓으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폼 차트에 대해서도 생성의 프로퍼티에 히스토리 데이터에 대해서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빈 배열 상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초기화하는 부분을 이 위의 화일 루프에 연결해도 괜찮냐? 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수행이 될 때 어커런스 기다림 함수 때문에 이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아직 동작을 하지 않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초기화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위의 화일 루프에 초기화하는 코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컨트롤 팔레트 닫겠고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지금 위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계속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스타트 버튼이 참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커런스 설정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러면 어커런스 기다림 함수에서는 이게 호출이 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난수 함수의 출력 결과 값을 웨이브폼 차트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스타트를 클릭을 하시더라도 첫 번째 호출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시 스타트를 못 하는 거죠. 만약에
뭐 측정을 멈췄다가 또 다시 측정을 하도록 운영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좀 더 코드를 이제 구조를 더 잡아서 운영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최초 한 번 측정을 시작할 때 두 개의 병렬 루프를 동기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occurrence 함수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병렬 루프의 측정 시작을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